네, 안녕하세요. 카이세스 김대식입니다. 앞으로 5강 동안 이 뇌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인 좀 강연을 할 생각일 텐데요. 우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왜 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까? 답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한데요. 천재적인 행동, 아인슈타인의 천재적인 행동 또는 히틀러의 악마 같은 행동 모두 뇌에서 나오는 거겠죠. 또는 우리가 멋진 운동선수들이 보여주는 이 육체적인 행동, 당연히 뇌가 제대로 작동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뇌에 문제가 있다면 사실 나는 걸어다니고 싶은데 제대로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도 포함해서 우리 다 같이 뇌를 하나씩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 뇌에 대한 설명서를 안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 뇌는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뇌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 이 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뇌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다. 박사학위 시절에 뇌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처음 뇌 수술을 들어가가지고 두개골을 싹 열고 뇌를 봤을 때 아주 신기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신기한 건 뭐냐면 뇌를 처음 제 눈으로 봤는데 신기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게 너무나 신기하더라고요. 뇌는 어떻게 보면 그냥 1.5kg짜리 고기 덩어리입니다. 약간 징그럽기도 하고 막 혈관 같은 게 있고 약간 두부같이 생긴.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이 1.5kg짜리 고기 덩어리로 우리는 우주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또 뇌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저는 뇌가 있을 테니 지금 강연을 하는 거고,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도 뇌가 있으시니까 제 강의를 이해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기계라면, 컴퓨터라면 제 강연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뇌과학의 가장 큰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눈으로 보는 뇌는 말도 안 되게 평범하고 그냥 세포 덩어리인데 내가 경험하고 바로 보는 세상은 그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두 가지가 있지 않을까.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연구하는 뇌가 하나 있지만 내가 또 내면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 나의 기억, 행복, 불행, 이 모든 것은 사실 뇌를 뜯어봐도 행복도 안 보이고 불행도 안 보이고 그림도 안 보이고 기억도 하나도 없어요. 그럼 도대체 뇌 안에 뭐가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뇌과학이 답변해야 될 질문이겠죠. 뇌과학의 역사에서 보면 몇 가지 좀 재미있는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피니애스 게이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9세기에 미국 버먼트주에서 철도 노선 공사장에서 일하셨던 분으로 알려져 있고 기록에 따르면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하셨던 분이래요. 그런데 어느 날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것 같이 저분이 들고 있는 이 철봉이 다이너마이트가 공사장에서 잘못 폭파해가지고 날아다니면서 이분의 뇌를 뚫고 들어간 머리를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으셔가지고 퇴원을 하셨고 몸은 다 난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그런데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게 이분이 퇴원을 하고 나서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노숙자 같은 생활을 하고, 그래서 친구들이 다들 우리가 알던 옛날의 피니애스 게이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추후에 알고 보니 이 철봉이 파괴한 뇌 부분이 전두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는 인간의 전두엽에 우리의 성격을 좌우한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고 사실은 피니애스 게이지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건 신기하잖아요. 도대체 성격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막연하게 생각하자면 글쎄요. DNA, 부모님, 교육, 환경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의 성격을 좌우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전두엽 신경세포 몇백 개, 몇천 개만 살짝 바꿔놓으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재밌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 나라는 사람은 나라는 존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전두엽 신경세포일까?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그럼 전두엽 신경세포가 지는 걸까? 그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빨간불에 제가 차를 타고 막 지나가 버렸어요. 신호등을. 경찰한테 잡히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저는 원하지 않았는데 제 전두엽 신경세포 258번이 오늘 좀 작동을 잘못해서 제 성격이 잠깐 바뀌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맞을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사회가
바뀐다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본인에 대해서. 헨리 몰리슨 또는 HM이라는 환자 얘기도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젊었던 어린 시절에 간질병이 있었던 분입니다. 아주 심한. 1950년도에 치료도 상당히 불가능했었고 약물 치료도 안 되다 보니 당시 의사 선생님들이 결정한 게 이 간질병을 만들어내는 부분을 수술을 통해서 제어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보니 이분 같은 경우엔 이 간질병 발작 증세가 해마라는 영역에서 나고 있는 거예요. 당시까지만 해도 해마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실 몰랐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했죠. 사실 이분은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50년을 이 상태에서 사셨는데 아주 재밌는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수술을 한 다음 날부터 50년 동안 병원에 사실 때 이분은 새로운 기억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병원에서 일어나면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내가 병원에 있지? 그리고 거울을 보면 내가 왜 할아버지지? 나는 젊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이분을 통해서 알게 된 게 기억이 해마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기억이 해마에 저장되는 장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 그 전의 정보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수술하기 전까지의 기억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새로운 기억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해마라는 곳이 정보 또는 기억을 새로 만들어내는 곳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겠죠. HM 같은 분도 의사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요. 30년, 40년 전에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가 해마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몰라서 수술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너무나 죄송하다. 그럼 다 이해를 하세요. 이분이 뇌가 망가진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슬퍼하시고 그런데 또 5분 후에 내가 또 왜 병원에 있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궁금한 거죠. 도대체 HM 같은 사람한테 나라는 존재, 자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거의 5분마다 컴퓨터가 리셋되는 것 같이 이분은 본인의 기억이 5분마다 리셋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결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뇌 안에 특정 영역들이 있고 이 특정 영역들의 문제가 있으면 정말 아주 신기한 문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뇌를 연구하기 시작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뇌를 바깥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뇌는 독립적으로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뇌는 두개골이라는 어둠컴컴한 감옥 안에 평생 갇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뇌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눈, 코, 귀를 믿어야 됩니다. 눈, 코, 귀를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면 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야 될 텐데 여기서 우리 눈, 코, 귀가 완벽하다면 제 강연 여기서 그냥 끝내면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 우리의 눈, 코, 귀에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디자인이 잘못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을 뜨고 세상을 보면 저런 그림같이 보이겠죠. 나무가 보이고 파란 하늘이 보이고 아마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네요. 파란 하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런 자연이 보일 텐데 눈 안에 있는 망막의 구조를 보면 세상이 절대로 이렇게 생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세상은 지금 우리 눈에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빛은 눈을 통해서 망막에 도착을 하죠. 그런데 인간의 망막, 영장류의 망막, 그리고 대부분 포유류의 망막은 진화 과정에서 한번 뒤집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이유는 또 아무도 모릅니다. 망막 안에는 빛의 반응을 보이는 세포들이 있는데 이 세포들이 사실은 빛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게 맞잖아요. 빛이 위에서 올라온다면 위쪽에 있는 게 맞을 텐데 망막이 이렇게 뒤집어지다 보니까 빛의 반응을 보이는 세포들이 가장 아래층에 있는 거예요. 더구나 그 위에는 다른 세포들도 존재하고 또 망막 안에는 혈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잖아요. 빛이 내려오고 혈관이 있고 빛의 반응을 보이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당연히. 저 왼쪽 그림에 보이는 것 같이 지금 우리 눈에는 망막에는 우리 망막 안에 있는 혈관의 그림자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눈앞에는 그림자, 저 혈관의 그림자가 100% 보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눈앞에 저런 거미줄 보이시면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 거죠. 분명히 눈은 그림자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 눈엔 지금 안 보일까? 뇌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망막에 문제가 있다는 걸. 그래서 이 정보가 뇌에 도착하는 순간 포토숍을 사용하는 것 같이 다 지워버립니다.
어떻게 지우는지도 지금 알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망막에서 만들어진 그림들이 뇌로 들어올 때 이 그림 한 장 한 장이 다 처리되고 기억되는 것이 아니고 그림과 그림 사이에 항상 차이값을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차이값을 계산하면 뭐가 좋을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 눈앞에 보이는 이게 시야일 텐데 이 제 눈앞에 보이는 시야의 모든 영역을 다 정보 처리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바닥은 변하지 않잖아요. 벽도 변하지 않고. 중요한 정보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연을 듣는데 재미가 없어서 몸을 계속 흔드시면 이 변화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뇌가 가진 아주 핵심 알고리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보의 변화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차이값을 계산해서 차이가 0이면 의미가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지워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압축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정보를 압축시키다 보니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저 왼쪽 그림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뭐 사자가 한 마리 뛰어다닌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사자의 위치는 매번 다르겠죠? 그러니까 차이값을 계산해도 뭔가가 남습니다. 아, 사자가 존재하는구나.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망막 안에 있는 혈관은 이 짧은 시간 동안 안 바뀌잖아요. 혈관 빼기 혈관을 하니까 계속 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뇌가 봤을 땐 변화가 없으니까 무의미한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워버려 하고 얘기를 하면 그냥 다 지워집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눈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 전체에서도 사실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빼기 오늘이 0이고 오늘 빼기 내일이 0이면 2주 후에 오늘 뭐 했는지 아무 기억 안 납니다. 사실. 우리 2주 전에 점심 뭐 먹었는지 기억 안 나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매일마다 똑같은 인생을 반복하면 인생이 의미가 없어져요. 의미가 있으려면 정보가 남아야 되는데 반복된 인생을 살면 다 정보가 압축돼 버린 거거든요.